안녕하십니까,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어 학습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시험만을 위한 독일어 공부 이제 그만! Never, never, never!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일로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기 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 자격증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시험을 위한 공부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 역시도 작년까지만 해도 독일어 채1를 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고 정말 많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을 위한 독일어 공부는 이젠 그만이지만 한 달만은 시험이 있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는 것은 좋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했던 독일어 공부와 시험의 공부의 결은 엄청 다를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독일어를 공부했나?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독일어랑 다른 느낌인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진짜 써먹을 독일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시험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시험 공부를 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내 생각? No way. 출제자가 어떻게 시험을 내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답을 내는 것, 그것이 고득점의 비결이죠. 저 역시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출제자가 어떻게 시험을 내는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시도 텔크 채1를 공부를 하신다면 그냥 독일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텔크 채1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내가 문제를 분석을 했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기, 듣기, 쓰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문제를 분석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줄만할 팁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읽기 영역. 읽기 영역은 세 가지 타일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우선 첫 번째 타일이 저는 가장 어려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능 영어 지문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능 영어에서도 빈칸 뚫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잖아요. 이 문장과 문장 그 사이에 있는 그 빈칸을 내가 한 문장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러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 우리가 텔크 채1 100점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60점만 맞으면 돼요. 60%만 맞으면 되니까 우선 다 맞는다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빈칸 뚫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단서를 아주 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문제가 있어 라는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문장에는 어떠한 말이 나올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뭔데? 라는 문장이 나오겠죠? 또는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읽기를 하면서 빈칸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문장에 무엇이 나올지 상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어로 적었어요. 이 빈칸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것이 보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보기에 없더라도 만약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제가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수고를 벌일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먼저 읽고 뒤에 있는 문장이 무엇이 나올지 상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항상 반복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경찰관이다.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다.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서술하나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경찰관이다. 그는 나이가 많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가 됐죠? 그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대명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sie, er 이러한 대명사도 있고, 아니면 dieser oder
dieses oder diese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문장에서 복수로 나왔으면 여러 사람이 나왔으면 당연히 뒤에 있는 내용도 당연히 sie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diese로 받거나 이렇게 대명사를 통해서도 이 문장과 문장의 연결성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보기에서 deshalb oder dennoch 이러한 문장이 나왔어요. deshalb 나오면 앞에 있는 문장은 그 문장의 어떠한 관계죠? 네, 원인이 나올 것이고 dennoch면 이 둘의 문장은 반대가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고 이 문제의 연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들은 어떠한 포인트에서 문제를 내는지 어떠한 포인트를 갖고 정답을 만들어내고 오답을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테크체 아인스 준비해 문제풀이해 그래서 그냥 문제만 풀어보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풀고 내가 얻어가는 건 뭐예요?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척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일 같은 경우에는 글의 핵심 아이디어를 묻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 시문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작가가, 이 화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화자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보기의 문장을 읽다 보면은 솔직히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강조했듯이 우리 다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 여러분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polemish. polemish라는 단어 뜻 아시나요? drückt sich der Autor polemisch aus 라는 보기에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폴레미시가 뭐지? 이거 모르면 솔직히 틀리는 거예요. 근데 폴레미시가 뭐지?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험에 말리게 됩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버리고 이것은 그냥 찍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 8, 9, 10, 11, 12번에 있는 것들이라도 잘 맞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때 이제 가장 팁은 뭐냐? 예를 들어서 보기에 Empfehlung이 나와요. Empfehlung. 그러면 제 시문에서는 Empfehlung이 어떻게 나왔을까? 제 시문에서는 Es ist ratsam 아니면 Er sollte 이러한 형식으로 Empfehlung이 나올 수 있구나. 아니면 Warnung이 나왔어요. Warnung? Warnung이면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Er sollte nicht oder Es läuft Gefahr 같은 뭐뭐 할 위험성이 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경고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또는 프로그노제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요. 프로그노제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예측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예측이 제 시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것을 머릿속에 꼭 담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텔크에서 어떻게 그것을 문제화하는지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타일인데 마지막 타일이 가장 쉬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 타일이 가장 쉬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쉽게 문제를 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지문이 가장 길어서 많은 분들이 이 지문에 압도당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문 이해와 문제풀이의 능력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이 문제의 가장 최고의 팁은 문단 순서대로, 문장 순서대로 문제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 한 문단을 읽고 문제로 가고 다음 문단을 읽고 문제로 가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단을 읽고 그 문단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화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문단을 읽고 그 문제가 어떻게 문제화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이 이게 답을 선택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르냐 그리고 확인할 수 없음 이러한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영역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을 읽고 1번으로 갔는데 1번에 첫 번째 문단이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단을 가는 것이 아니라 2번 문제도 한번 읽어보는 것을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번이 첫 번째 문단에서 알 수 없는 정보인 X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읽어보고 그것 역시도 1문단이랑 상관이 없으면 2문단으로 가는 것을 이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푸는 것과 지문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 문제에서 너무 잘 적용이 돼요. 뭐냐? 사실 글을 읽을 때에는 부사 같은 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주어 동사를 먼저 찾고 이 문장은 좋은 말 하는 거구나, 나쁜 말 하는 거구나, 이 필자는 이러한 입장이구나, 저러한 입장이구나, 이런 거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 부사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 동사를 먼저 확인하고 이 주어는 이러한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담아 놓은 다음에 문제로 가면 답이 초롱초롱하게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문장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라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레젠의 슈팍바우슈타이네가 있죠. 슈팍바우슈타이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독일어 학습 경험을 믿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아예 모르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수가 하나당 1점이잖아요. 그 아예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다시 문법을 정리를 하고 다시 독일어 공부를 아인스부터 세 아인스까지 다시 한다? 당연히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확실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맞을 시험 아니잖아요. 우리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퍼바우슈타이네를 많이 풀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문법 책에서 한번 쑥 훑어보고, 그리고 많은 텔크체 아인스 준비하는 책의 맨 뒤쪽 부록을 보시면 다양한 문법적인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부록을 그냥 시험 공부하다가 지칠 때마다 틈틈이 읽으면 저는 슈퍼바우슈타이네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휴어페어슈테인입니다. 네, 휴어페어슈테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듣다가 한 번 말리면 여러분 다 틀립니다. 하나 틀릴 수 있었는데 2개 틀리고 3개 틀리고 4개 틀리다 보면 반타작도 못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멘탈 진짜 단단하게 잡으셔야 돼요. 하나 틀려더라도 하나 못 듣더라도 그래 못 들을 수 있어, 틀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당당하게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휴어페어슈테인 문제풀이 하기에 앞서서 우니지히어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제 독일어 과외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인데 우니지히어에 다양한 테마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그 테마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 테마에서 나올 법한 표현들을 익히고 그냥 주구장창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병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타일 아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어려웠어요. 휴어페어슈테인에서.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짓거리는데 그 짓거리는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순간의 선택으로 꼭꼭꼭 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고민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듣기 한 거를 그냥 다 디테이션을 했어요. 디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1번이 뭐였더라? 2번이 뭐였더라? 디테이션은 했어. 근데 이 디테이션만 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을 많이 바꿨죠. 그 전략이 뭐냐? 우선은 제시문을 들려주기 전에 문제를 충분히 읽으셔야 합니다. 진짜 1초라도 더 주면 그 1초라도 아껴서 읽으셔야 해요. 그러면서 키워드를 이제 체크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고 키워드를 체크함과 동시에 내가 이 문장을 암기를 못할 것 같아, 내 머릿속에 못 담아둘 것 같아, 그러면 한국어로 저는 쓰는 것을 적극 추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 여자는 무엇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한국어로 저는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적었어요. 이제 키워드를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으면 이제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제 제시문이 이제 들릴 거예요. 그럼 이제 제시문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고민하는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답일 것 같고 저것도 답일 것 같아 라는 경우가 드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1번이 A랑 C가 둘 다 1번이랑 관련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1번에 A씨라고 당당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2번에 보면은 B, 3번에 3번은 C 같아. 그러면 아까 1번에 A씨라고 했던 것에서 C는 지워야겠죠? 이렇게 1번에 A, C, D가 될 수도 있고 2번에 B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푸는 것은 가장 적절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가장 적절한 것을 들으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 1번은 무조건 B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데? 그래 애매할 수 있어. 그럼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들으면서 좀 더 답을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타일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이죠. 객관식 문제이고 키워드가 문제에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저는 텔크체 아인스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 정말 친절해요. 그러니까 슈가이붕 할 수 있는데 슈가이붕 하기보다는 정말 정직하게 보기에서 제시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꼬아서 생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시문을 듣기 전에 한번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찍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때 제시문을 듣는 것과 동시에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제시문을 들었는데 문제를 못 풀어서 멘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2번에 대해서 답을 못 찍었는데 벌써 3번 내용이 나와. 이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듣기에서는 멘탈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2번을 못 들었더라도 2번을 틀릴 각오를 하고 3번을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2번 못 들었어. 2번 붙잡고 있어봐야 어차피 틀려요. 3번도 틀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3번이 쉬울 수 있는데 우리 쉬운 거는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쉬운 거는 다 맞고 어려운 거는 찍어서 맞든 아니면 신이 도와서 맞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냥 합격하는데 높은 점수로 합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운한 정도로만 남겨두자고요. 알겠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타일인데 마지막 타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관식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이어서 쪼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타일이 가장 쉬워요. 왜냐? PPT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에도 PPT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쏙쏙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써야 하기 때문에 찍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차근차근 PPT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들으면 정말 60% 이상은 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부러 틀리게 내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 멘탈 붕괴시키려고 내는 거니까 그것까지 다 맞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떠먹여 주는 것만 맞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 영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친절해요. 이 PPT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이제 발표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키워드를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쩔 때 내가 분명히 3번을 쓰지 못했는데 4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자들이 문제를 넘기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로 저는 가늠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3번을 못 썼어. 근데 다른 애들은 벌써 4번으로 가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소리를 듣고 나 3번 못 들었구나. 그래 3번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4번을 넘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좋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키워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냥 딕테이션을 다 했어요. 그리고 아까와 같은 못 쓰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키워드를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아까 딕테이션 한 것 중에서 그럴싸한 것들을 채워 나갔습니다. 이게 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테스타프 역시도 이러한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테스타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4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제가 봤었을 때는 뭐라도 쓰는 게 맞을 가능성이 1%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쓰기인데 제가 쓰기 때문에 제일 많이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어로 글 쓰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글쓰기 습관이 그대로 제 독일어 글쓰기 습관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텔크체 아인스에서 요구하는 글쓰기를 못해가지고 독일어 과외 선생님한테 정말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텔크체 아인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쓰기를 해야 된다. 독일인들의 글쓰기는 네가 하는 글쓰기와 다르다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글쓰기가 정말 구조적으로 잘 맞는지 구조적으로 텔크체 아인스가 원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했는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의 흐름, 문단과 문단의 흐름, 서론, 본론, 결론의 흐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글쓴이였어요. 하지만 텔크체 아인스를 하면서 원인 앞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는 일반적인 문장이 서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관계와 시간 전후의 관계는 서로 다른 것이고 이러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젠의 타일 아인스를 공부했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레젠 타일 아인스를 접근할 때에도 이 단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슈가이벤을 할 때에도 내 문장이 빈칸으로 뚫려 있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상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글을 물 흐르듯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러 어려운 표현 쓰셔야 돼요. 네, 이게 텔크체 아인스 포에퍼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텔크체 아인스용, 체 아인스용 단어와 문장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국어 글쓰기나 좋은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문장 구조로 도배되는 거 솔직히 좋은 글이라고 평가를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독일은 또 다르더라고요. 독일은 일부러 어려운 표현, 일부러 나 학구적이야, 나 공부 좀 했어, 나 가방끈 길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러 길게 늘어나야 되고 일부러 왜 이렇게 표현을 해? 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현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슈가이붕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반복을 하거나 똑같은 표현을 반복을 하면 글이 재미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슈가이붕도 잘해야 되고 일부러 어려운 표현들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슈가이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외나 독일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우리가 아무리 한국인들이 글쓰기를 잘하더라도 원어민이 보는 것과 외국어 하자가 보는 것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쌤이라고 정말 유능한 과외 선생님에게 독일어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역시도 슈가이벤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독일인들의 첨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일인들의 첨삭이 없어도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독일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텔크체 아인스를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문제를 분석을 했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만의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꼭 텔크체 아인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독일에서 꼭 공부합시다. 네, 그럼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